KKMD 784화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 분석. 아시아로 번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꽃? 유출된 러시아 기밀 문서, 일본 및 한국 공격 가능성 시사. 러시아가 일본 및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시설 및 민간 인프라를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군 장교들에게 교육시켰다. 얼핏 들으면 믿기 어렵고 가짜 뉴스처럼 황당한 이 내용은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 이하 FT가 지난달 31일에 보도한 것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누설된 러시아 기밀 문서 29건의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문서를 입수해 기사로 보도했고,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만능론 GF에서 이를 다시 인용하여 게재한 것입니다. 2024년 11월 29일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11대가 대한민국의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했고, 우리 공군은 전투기를 투입해 대응했습니다. 방공 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주권사항인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침범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지만, 통상 미리 이를 알리고 비행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관례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 이러한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번에 보도한 내용을 기반으로 추론해보면 매년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유출된 기밀 문서는 러시아가 일본과 대한민국에 무려 82곳이나 되는 타격 대상을 선정해놓고 있으며, 유사시 이를 대상으로 선제 공격을 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격 수단은 전투기나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KH-101 공대지 순항 미사일인데요. 매년 러시아 군용기들이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는 것이 단순한 정찰 및 정보 수집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럼 항공만능론 GF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인용하여 2025년 1월 1일에 게재한 내용을 번역해서 살펴본 뒤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만능론 GF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영국에 소재하고 있는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해 12월 31일 Russia trained officers for attacks on Japan and South Korea. 러시아, 일본과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 군 장교들을 훈련시키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 담당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전쟁으로 동부 국경이 무방비 상태에 놓일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동부 국경에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한 훈련을 하고 있다. 만에 하나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하게 되면 동맹으로서 미국을 지원해야 하는 일본과 대한민국도 결국 관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한 외부로 유출된 러시아군 기밀 문서를 살펴보면 러시아가 보유한 공대지 순항미사일 KH-101로 공격해야 할 일본과 대한민국의 상세한 목표물 목록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 일본의 목표물 목록에는 자위대 관련 시설, 관문 터널을 포함한 민간 인프라, 특히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 시설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확인한 러시아군의 기밀 문서에는 일본과 한국에 위치한 상세한 표적 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러시아가 해당 공격 계획을 작성한 의도는 동부 지역에서의 적 부대 재편을 저지하는 데 있으며, 나토와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 동부 국경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극동 지역에 전개되어 있는 미군, 그리고 미국의 군사동맹인 일본 혹은 대한민국으로부터의 공격에 동부 국경이 취약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확인한 문서는 누설된 기밀 문서 29건의 내용이 발췌 정리된 것으로, 러시아 동부 국경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장교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내용인 동시에 러시아의 현 전략과도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나토와의 대결 상황에서 아시아는 점점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1만 2천 명 가량의 병력을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 자신도 2024년 11월 우크라이나와의 분쟁은 세계적인 성질을 띠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나토 군비관리 책임자를 역임했고 지금은 스팀슨 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윌리엄 엘버크도 유출된 기밀 문서와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전쟁이 표리일체, 즉 한몸이어서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분석했다. 엘버크는 해당 문서가 러시아가 아시아에 위치한 미국 동맹국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동부 접경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국 주도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전제한 뒤 아시아는 유럽의 분쟁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입장이며 마찬가지로 유럽 역시 아시아에서 분쟁이 발발하면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도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유출된 KH-101 공대지 순항 미사일에 대한 기밀 문서 중에는 일본과 한국에 위치한 타격 대상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자료를 분석한 분석가는 이 자료가 배포된 것은 2013년에서 2014년 무렵으로 추정되는 동시에 상급 장교를 양성하는 러시아군 통합병과 아카데미의 문장이 새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82개 타격 대상 목록에는 일본 자위대와 한국군의 중앙사령부 및 지방사령부, 레이더 시설, 공군기지, 해군 시설 등 군사 관련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타격 대상 목록에는 일본의 관문 터널을 포함한 민간 인프라와 원자력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철소, 화학공장, 교통 인프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출된 문서에는 KH-101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사용한 공격의 실제 목표물로 오쿠시리 섬의 항공자위대 레이더 기지가 등장하는데 이 레이더 기지 내부에서 촬영된 건물 사진, 목표물이 되는 건조물의 정확한 치수까지 설명되고 있다. 한국군의 지휘 통제 시설에 대한 공격의 경우 한국군의 방어를 돌파하고 목표 시설을 파괴하는 데 필요한 전력 추정치까지 기술되어 있어 러시아군이 얼마나 신중하게 목표물을 선정했는지 시사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전 연구원으로 현재는 게이오 기주쿠 대학에서 일하는 츠루오카 미치히토 씨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본은 북한이나 중국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고를 빠른 단계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준비나 대응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어 나가는 폭력의 수평적 에스컬레이션이 유럽에서 발생하게 되면 일본에 주어지는 시간적 여유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분쟁을 막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 선택지 역시 폭이 좁아지게 될 것이 분명하죠. 특히 항공자위대는 예나 지금이나 줄곧 러시아를 당면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러시아를 안전보장상의 위협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에서 러시아군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 KH-101이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확률, 즉 유효 타격률을 85% 내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오슬로 대학의 파비안 호프만 박사는 구소련 및 러시아 순항 미사일의 공통된 특징인 로켓 엔진 외부 탑재 방식은 레이더 반사파를 대폭 증대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다층 방공망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공대지 순항 미사일에 요구되는 정밀 타격 능력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사실도 고려해야만 한다. 호프만 박사는 한정된 파괴력으로 목표물을 파괴시켜야 하는 미사일 시스템에 있어 정밀 유도 기능의 부재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서방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인식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특히 에스토니아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면 17세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제국주의적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이 분명하고
앞으로 2-3년 안에 러시아가 에스토니아를 공격해 들어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육군 참모총장 롤리 워커 대장도 영국 왕립방위안보연구소 강연에서 역사적 교훈에 의하면 러시아인은 결코 복수를 잊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며 러시아인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인접 국가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과 나토 최고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카볼리 육군대장도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큰 손실을 경험한 러시아군은 약화되기는커녕 전체 규모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더 커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러시아의 전략 전력, 장거리 항공 전력, 사이버 전력, 우주 전력, 전자기 스펙트럼 전력과 흑해 함대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 전투함 전력은 손상을 입지 않은 상태고 러시아 공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항공 전력 손실도 10%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징병 연령 상한선을 지금보다 끌어올리면 잠재적 징병 대상자를 200만 명 이상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이나 핀란드 방향에 새로운 부대를 배치하기 위한 지상 부대 재편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러시아군 전력 규모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보다 오히려 15% 정도 더 커졌다고 카볼리 사령관은 증언했다.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발트 3국을 취재한 스페인 미디어 엘 파이스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원칙을 테스트하기 위해 나토 가맹국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는 가상의 지상전을 상정하고 있다. 특히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모스크바 군광구와 접해 있는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를 침공하는 것으로 만약 나토 가맹국의 일부가 러시아와의 전면전을 주저하고 그 결과 나토가 강조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면 옛 소련을 구성했던 나라들, 즉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불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러시아가 정말 나토와의 정면 대결이라는 사고를 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로 나토와 전쟁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경우 동부 국경지대를 지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 즉 극동에 위치한 미군의 거점을 선제적으로 두드린다는 옵션을 절대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여기 더해 극초음속 공대지 순항미사일 지르콘이 구소련 시대의 공대지 순항미사일 KH-101을 대신하여 실전 배치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러시아와 나토가 유럽에서 맞붙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지금처럼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관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지금까지 일본의 군사 전문 블로그 항공만능론 GF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여 2025년 1월 1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소모전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 분명한 러시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5에서 10년 사이에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것이라는 인식에 서방 정보기관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원칙을 테스트하기 위해 나토 가맹국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있다는 부분은 특히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토와 유럽연합에 의해 포위당할 것을 우려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나토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흔들고 싶어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10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러시아가 나토 가맹국들 중 국력이 가장 떨어지는 작은 나라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같은 나라들을 침공하여 영토를 점령했을 때 러시아와의 확전을 우려한 나토가 집단적 자위권 발동을 망설이거나 이를 묵인한다면 러시아에게 있어 눈에 가시 같은 나토 체제 자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사실에 권위주의 통치자 푸틴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틴이 나토 체제 와해를 위한 승부수를 던졌을 때
방어가 가장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동부전선이라고 유출된 기밀 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토의 수장인 미국과 강력한 군사 동맹 관계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이 러시아 동부 전선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일본을 마비시키기 위해 82곳이나 되는 군사시설 및 주요 민간 인프라에 대한 공대지 순항미사일 타격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선제 공격으로 말이죠. 이 기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vin's Military Channel KKMD